안녕하세요. 저는 최고은이라고 하고요. 현재 출바구 독일 본사에서 프로젝트 앤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먼저 유럽에서 디자이너로 살아가기, 그리고 유럽의 좋은 점, 한국의 좋은 점, 유럽 주요 국가별 특징, 그리고 인터뷰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복지, 또한 마지막으로 인터뷰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한국에서 학사를 했고요. 한국에서 구직 활동을 해본 적은 사실 없어요. 직장 생활은 인턴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있겠고, 이후에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서 석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석사 중에 1년 안에 운이 좋게 영국에서 첫 직장을 시작하게 되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독일에서 지금 현재 일하는 곳에서 이직 오퍼를 받아서 현재 있는 독일 디셀도르프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IT 기업들처럼 인테리어에 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다이나믹하고 뭐 영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놀이시설이나 오락시설 이런 것들도 되게 많고, 오픈된 공간들 자체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규모의 IT 기업들이 좀 이런 추세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유럽의 경우에 좋은 점이 있잖아요. 제일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유럽 안에 다른 국가로의 이동이 비교적 쉽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 갤러리나 아니면은 뭐 전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은 것 같고, 다음에는 복지가 되게 잘 발달되어 있는 거. 그 말은 실업수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되게 자리가 잘 잡혀 있고 시스템이 정착을 잘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거가 되겠고요. 출산 휴가라든지 뭐 이런 것도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뭐 그런 기본적인 비자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 안에서는 되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이제 취업을 하고 정착을 했다면은 다른 이제 유럽연합 국가로 비자를 이직 때문에 비자를 다시 준비한다거나 할 때 그런 장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뭐 수평적이고 토론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신입이라도 의견 같은 거를 되게 자유롭게 어필할 수 있는 것들, 이게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점, 그런 것도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식료품이나 뭐 생필품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심한 경우에는 5배 이상 저렴한 거, 그리고 보통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 하는 생필품 같은 경우에 되게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뭐 한국에도 좋은 점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뭐 비자가 필요 없는 점, 그리고 모국어인 한국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나 문화도 내가 뭐 잘 알고 있고 뭐 익숙한 그런 생활 환경인 거,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이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빠르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퇴직금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는 것도 되게 우리나라만의 장점인 것 같고, 전세 같은 것도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월세 자체가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되게 저렴해진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저축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 더 생기기 때문에. 왜냐면은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 보증금이 적은 대신에 월세를 되게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수직적인 그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일하기 되게 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그 내려오는 타스크를 담당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되게 편하기도 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걱정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거인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준비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막 미드를 많이 보고 아니면은 뭐 영어권 국가에서 살았다 뭐 그래서 잘한다 이런 게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해서 음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정도의 표현할 정도의 그런 정도를 구사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영국에서 일단 석사를 나왔고 거기서 이제 첫 직장을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개인적으로 모르는 회사들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저의 언어 실력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점에서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기회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제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구사했다고 하면은 조금 달랐을 수도 있겠는데 영어로 계속 일을 하고 영어로 학위 과정을 그 대학원 과정을 했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되게 넓어졌어요. 만약에 뭐 핀란드에서 뭐지 했다거나 스웨덴에서 했다거나 다른 뭐 비영어권 국가에서 학위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심지어 다른 이런 되게 언어로 그 과정을 밟았더라면은 되게 선택의 폭이 좁아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직 준비할 때도 싱가포르나 중국, 홍콩 이런 데도 영어만 요구하는 포지션도 되게 많았었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유럽 안에서도 영어만 요구하는 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뭐 심지어 스페인 아니면은 프랑스 이런 데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잡 포스팅 같은 경우에도 영어로 올라오는 포스팅도 되게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는 나중에 뭐 연봉을 협상을 하거나 이럴 때 소통이 만약에 조금 안 된다 하면은 그런 것들에도 미묘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어요. 다음으로는 비자의 종류가 있겠는데요. 세 국가 모두 사업 비자가 있겠고, 근데 이거는 뭐 투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비자는 아닌 것 같고요. 고려를 못 하겠고. 그래서 보통 두 번째로 언급한 졸업생 비자나 취업 비자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다행히도 영국에는 최근에 이제 졸업생 규직 비자가 다시 부활을 해서 2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요. 그런 거는 되게 다행이고,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을 때는 되게 저는 운이 안 좋아서 이게 없을 때 취업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비자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힘들어요. 내가 영국이나 아니면은 EU에서 안 왔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힘들고요. 여러 가지 비자 종류도 되게 많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비자는 뭐 티어 2? 그에 있는 그 비자 그거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뭐 스폰서십을 정부에서 해줘야 되고 그래서 승인이 나고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되게 복잡한 부분이 있고요.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졸업생 구직 비자가 있어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 네덜란드에서 학교를 나오고 졸업식 이후부터 3년 이내면은 일단은 졸업생 구직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1년 정도로 그렇게 뭐 많지는 않고 이게 뭐 네덜란드 안에서 졸업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기가 졸업한 시점에서 내 학교가 그 뭐지? 그 정부 웹사이트에서 정한 탑 200 안에 유니버시티 랭킹 안에 들어가면은 또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학교를 나와도 이게 가능하고 중요한 거는 3년 이내여야 된다는 거. 졸업식 그 졸업장에 찍힌 날짜를 기준으로.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나라별로 뭐 이런 거는 다르기 때문에 이름은 같아도 뭐 자기가 관심 있는 나라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이제 좀 더 깊게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취업 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이제 해주는 거고 대부분. 그 다음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 이것도 세 나라 모두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유럽 쪽에 제한이 많이 걸리기 시작을 해서 뭐 3개월 이상 일을 할 수가 있지만 풀타임으로 한 직장 내에서 못 하고 일을 이외에는 뭐 파트타임으로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고용주를 얼마 시점이 지나면은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시려는 시점에 가서 다시 그 오피셜 웹사이트 있잖아요.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데서 리서치를 하시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일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EU 안에 있는 특별한 비자가 있는데 그게 블루카드 비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잠재적 영주권 같은 그런 건데 일단 뭐 이것도 소득 기준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거는 일단 고소득이어야 하고 학력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족하면은 이런 잠재적 영주권을 줘요. 근데 고소득이라고 하는 그거는 나라별로 정말 다르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낮고 다른 나라보다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라별로 다르니까 잘 보시고 준비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있는 독일은 최소 21개월 만에 영주권이 나오는 그런 제도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비자를 받잖아요. 받아서 일을 하는데 만약에 고용주를 바꾸게 되면은 또 이런 비자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 거. 뭐 독일 같은 경우는 2년이나 3년이 지나면은 뭐 그냥 계약서만 이민청에 내면은 이제 그게 되게 플렉시블하게 바꿀 수 있는데 보통 이게 2년이나 3년 안에 이거 고용주를 바꾼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또 다 거쳐야 되고 노동청에서 이제 허가 받는 것부터 뭐 네덜란드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아예 다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거고 예, 이런 부분도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되게 처음부터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제 회사 오퍼를 받고 회사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아시아랑 그나마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이랑 되게 비슷하고 수직적인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간접적으로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네가 뭔 잘못을 했다.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되게 돌려서 말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할 경우에는 따로 불러서 뭐 1대1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수평적이고 되게 토론이나 회의 뭐 여러 명에서 참석해서 오픈하는 그런 토론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네덜란드에서 받은 오퍼나 독일에서 받은 오퍼가 되게 전통적인 그런 기업이라기보다는 IT 쪽이었기 때문에 뭐 가능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했던 거는 1대1이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는 1차 전화 인터뷰 이후에 온사이트 인터뷰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런던 쪽에 있는 한국 대기업에서 저도 인터뷰를 갔었었는데 한 번은 거기도 뭐 똑같았어요.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었고, 사실 인터뷰 자체의 그 걸리는 시간보다 비자 취득에 걸리는 그 과정이 되게 길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그 기간만 걸린 것 같아요. 준비를 하고 뭐 승인을 받고 뭐 이게 처음에 리젝이 저 같은 경우는 비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해서, 그리고 뭐 사보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 같고, 공보험은 있긴 하지만은 치과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공보험으로 보통 회사에서 해주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리고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스타일이 되게 비슷했는데 1대1도 있었고 2대 다수도 있었고, 다수의 경우에는 나랑 뭐 같이 지원자로 일하게 될 그런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직급의 사람들이 와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똑같은 대답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무조건 사정과제라 해야 되나? 그거를 꼭 한 2단계나 3단계에서 했었어야 됐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타스크를 일단 주고, 그거를 이제 제출을 해서, 그, 뭐지? 아예 그 지원자를 필터하는 그런 게 꼭 있었던 것 같아요. 2단계나 3단계에서. 그래서, 첫 인터뷰부터 최종 인터뷰까지 걸리는 기간이, 한 달에서 2달? 조금 느린 곳 같은 경우에는 3달 정도 되는 것도 있었고, 제가 현재 일하는 곳에서 인터뷰를 봤었을 때는 한 2~3달 걸린 것 같아요. 되게 막 그 인터뷰를 저를 했던 사람도 10명이 넘었었고, 한 15명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세스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느렸다는 거, 전부 다. 그리고 뭐 특이했던 점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연봉의 이제 10% 정도? 8%였나 10%였나 이 정도 가량을 이제 휴가 비용으로 지급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신기했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회사들이 그 연봉 계약서 위에 이거를 더 붙여서 주더라고요. 13번째 그 샐러리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되게 저는 신기했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교통카드 정액권 기본적으로 회사랑 나랑 뭐 거의 반반씩 부담을 하는데, 어떤 회사는 뭐 100%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 80%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 회사마다 다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한 반반씩은 다 부담을 해주니까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업수당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잘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누구나 다 주는 거는 아니고 보통 최소 1년, 2년 정도 일을 해야지 그 주는 것 같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이었던 것 같아요. 1년 이상 일을 해야지, 세금을 내고 해야지 주는 거고, 남성의 경우에는 그 제 동료를 보면은 유급으로 산유휴가를 가는 게 보편적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장점, 단점 나라별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 네덜란드는 제가 오퍼를 받았지만은 직접 거기서 일을 해보거나 그런 거는 없었기 때문에 딱히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것 같고, 일단 영국부터 말하자면은 영어권에서 경력을 처음에 쌓으면은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폭이 되게 넓어져요. 어디에 내가 지원을 할 수 있고 어디에나. 영어는 공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인해서 폭 자체가 되게 넓어지고, 영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영국에서 불편함이 없으니까 어디를 지원을
해도 영국 안에서는 다 영어 쓰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좋았고요. 뭐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아무래도 자기 모국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영국에는 그냥 자 프로파일만 나한테 맞으면은 아무 때나 지원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소통 자체에 다 문제가 없고, 그래서 되게 제가 보기에는 첫 직장을 영국에서 시작하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단점이라면은 취업비자 발급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경력이 있어도 힘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이 되게 좋아서, 되기는 했는데, 경력이 없었지만, 전체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고, 돈도 되게 많이 부담을 해야 돼서, 신청자가. 저 같은 경우에는 공보험이 이제 NHS라고 하는데, 영국에서, 그런 것도 그 비자 기간 내가 받는 것만큼 따로 내야 됐었고, 비자 신청 비용을 제외하고, 비자 신청을 할 때 그게 외국인이라고 조금 더 받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총 돈 비용이 거의 한 몇백만 원 정도, 400만 원 정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3년짜리 비자를 받는데.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 정도 됐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회사에서는 비자 프로세스를 하는 중에 잘 안 풀리는 경우에도 책임을 잘 안 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제 정부에서 리젝이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답답한 사람은 저니까, 변호사도 이제 제가 고용을 해서 이거를 책임을 지고, 이 과정 자체를 내가 풀어야 되니까 이게 되게 안 좋은 점이었어요. 뭐 런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유럽 애들도 로망이 있는 사람들 되게 많고, 그러니까 런던 베이스 회사들은 특히나 약간 답답한 게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어권 국가보다는 뭐 비인기잖아요, 사실. 독일어를 쓰니까. 그니까 뭐 취업비자 발급 같은 경우에도 되게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비자 발급 비용도 총 프로세스 다 합쳐서 거의 12만 원? 그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용조차 이제 회사에서 다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뭐 변호사 이런 것도 필요도 없고, 그런 면에서 되게 인력 유치를 많이 하려고 요즘에 노력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뭐 블루카드, 아까 말씀드린 잠재적 영주권이라고 하는 그 기준 샐러리도 되게 많이 낮췄고, 처음보다 요즘에 그런 것들을 되게 유연하게 하려는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조짐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꼈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영국에서 독일 쪽으로 가는 사람이 조금 점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뭐 준기축 통화기 때문에 불안정한 파운드보다는 이제 좀 나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에 반해서는 또 독일어를 사용하는 나라니까 일상생활이나 뭐 비자 신청하고 비자를 픽업하는 거는 또 본인이 해야 되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경우 조금 허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게 되게 뭐 안 좋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살짝 말씀드렸듯이 영어를 사용하는 회사가 자기 모국어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흔하지는 않잖아요. 독일어를 쓰는 회사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뭐 영어로 공지가 올라와도 job description을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거를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그런 디자인 구인 공고도 조금 많은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말이 되는 이야기긴 한데, 이런 점들이 단점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인터뷰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자신감을 항상 가지고 얘기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식 교육 때문에 문법을 생각하고 자꾸 하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문법 같은 경우에도 유럽 애들도 어차피 일단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단어라도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자기 의견을 좀 어필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태도 있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뭐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준비를 해놓는다던가 영어 문장으로 뭐 그런 것도 인터뷰에 도움이 많이 되고 회사 리서치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얘기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 회사는 싱가포르나 EU나 미국에서 강세를 보이는데 네가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뭐 활약을 할 것 같니? 아니면은 네가 생각하는 회사의 비전은 뭐니? 뭐 이런 식의 맞질문 있잖아요. 그 팀 구성은 어떻게 되니? 나는 누구랑 뭐 매일 일하게 되니? 올해 뭐 너가 정한 타겟은 뭐니?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 것을 어필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도 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내가 이 팀에서 일하게 됐을 때 있게 될 질문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내 의지를 어필하기에는 되게 좋은 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예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인사를 하는 거는 기본이고 이후에 바로 막 본론으로 넘어가기보다는 한마디라도 뭐 너의 하루는 어땠니? 뭐 이런 식의 질문도 예의에 해당하는 것 같고 제가 지원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생각해보면은 오퍼를 받은 곳들은 되게 제가 항상 감사 메일을 또 보냈던 곳들이었어요. 그 매 인터뷰 프로세스 단계마다 끝날 때마다 그 개개인한테 퍼스널라이즈된 이메일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팁들은 근데 뭐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사용하기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 추천을 드리겠고요. 이게 인터뷰가 끝나면은 나를 한 번 더 어필할 기회가 되고 간절함도 어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가 되고 내가 조금 더 기억에 남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보낸 사람이 많이는 없을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입사 후에 제 지금 현재 직장에서도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다는 분도 있었고요. 일단 나쁘게 작용은 안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 몰라도 인터뷰관이 뭐 이 툴을 이제 디자인 툴을 이제 우리가 쓸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간정하면은 잘 몰라도 뭐 예전부터 관심이 있긴 있었다. 깊게 아는 건 아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관심이 부쩍 생겨서 유튜브 강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장점이나 강점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유연성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영어는 일단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넣지를 않았고 제가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유럽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